자, 다음으로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융권 창구 현직입니다. 취업해서 아직 일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회사를 퇴사 예정입니다. 일단 이직할 회사를 정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에 자격증과 다른 스펙들을 채운 뒤에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종 목표는 금융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취득했던 자격증들은 전산회계, 1급 ERP 회계, 전산회계 운용사,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커말 2급, 워드 프로세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정도입니다. 커말 1급, 전산세무, 한국사 정도는 취득해야겠지 생각하고 있고요. 자격증과 함께 NCS는 단시간으로 하기 위해 학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격증과 NCS 학원은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또 추가적인 스펙에 좋을 만한 것도요. 오랜만에 취업 준비에 설레기도 무섭기도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리스크를 크게 갖고 있는 내용이 이직할 회사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사 후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회사 경영위기가 오면서 회사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런을 해본 사람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각해보자.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지? 라는 경험이 있는데요. 결론 못 지었습니다. 고배를 마시면서 한 3년 정도 추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최종 목표는 금융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원초적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금융 공기업 어떤 곳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이거예요. 앞에서 이직할 회사를 정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라고 하셨잖아요. 이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이금융권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 금융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권, 종금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그리고 제2금융권 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있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이런 곳이죠. 공기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가 매년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공공기관으로 편입됐다가 빠지고 하는 기관들이 매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니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공기업 어떤 곳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23년 기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3년 공공기관 지정현황을 바탕으로 한 연간 공기업을 보면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로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있는 장학재단이 있고요.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체국 금융개발원이 있어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금융위원회 산하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니님이 취득 자격 정보를 주시면서 추천할 만한 자격증 그리고 NCS 단기간으로 하실 건데 학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NCS 학원은 괜찮은지 알려달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자격은요. 가산점을 받기 위한 스펙 준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먼저 금융공기관에서 가산 인정해주는 자격이 어떤 게 있나 봐야겠죠. 신용보증기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어학 내용이 있습니다.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10점 가산이 들어가고요. 미제출일 경우에는 0점 그러니까 추가 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분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종류를 다 준비하냐? 아니에요. 요 5개 중에서 1개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산점으로 인정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익 점수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갱신을 하셔야겠죠. 없다라고 하면은 이 점수 중에서 접근하기 쉬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를 골라서 어학 점수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사 자격증은 2급 이상, 금융 사무 분야를 보시면은 가산점 7점으로 해가지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5점짜리는 세무사, CFA, 노무사, 보험계리사 이렇게 인정해주는 자격증 분야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시죠. 변호사, 회계사, CFA 레벨 3 보험계리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보시면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내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내 보험계리사, 세무사, 노무사, CPA, CFA, F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필기 전형이 면제가 되고요. 이 내용은 각각 5점, 3점 가산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한국수출입은행을 보시면 제2외국어 우수자, 제2외국어는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점수를 타겟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수출입은행 청년 인턴 수료자, 그러니까 체험형 인턴을 이쪽에서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우대 사항이 들어가는 거고, 한국사 마찬가지로 2급 이상이죠. 우대 자격증을 보시면 변호사, 회계사, 아메리칸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CFA, FRM, CDCS 자격증. 이 CFA 경우에는 레벨 3등급 인정해준다라고 되어 있지요. 아까도 비슷한 거 봤는데 CFA 레벨 3 뭐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우대 자격증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를 보면요, 우리 스님께서는 이 투자 운용에 조금 가까우실 것 같아요. 토익 900점이라 보네요. 투자 운용하는데 여기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어학 요건을 충족하고 나면 직무유관 관련된 자격증이 나오죠. CFA 레벨 3하고 2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점수는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공고문을 보셔야 됩니다. FRM 파트 2, 한국투자공사도 마찬가지로 청년 인턴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그레이드가 좀 낮아 보여요. 우대사항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입 채용 지원 시 서류 전형 가산점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형 인턴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우호적으로 빨리 진입을 공기업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은행은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CFA, 한국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이쪽 밑에는 IT 쪽 계통입니다. 10% 전문 자격이 있으면은 15% 가산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네요. 한국산업은행을 한번 볼게요. 대상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세무사가 있고요.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청년 인턴 수료하셨으면은 가산점 받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합격자, 이렇게 우리가 대략 10곳 정도의 자격사항을 같이 봤는데요. 이거를 서머리하면 이런 자격들을 인정해 준다라고 합니다. 공인회계사 KICPA 자격증 아까 보셨죠? 미국 공인회계사 AICPA 자격증 아까 보셨을 겁니다. CDCS라고 해가지고 국제무역 자격증, CFA 레벨 3, 레벨 2 이게 있었는데 국제재무분석가입니다. FRM이라고 해서 재무위험관리사가 있고요. 하이 클래스에 있는 레벨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펙이 영어 학점을 먼저 채워야지 자격이 인정돼 가지고 이 시험을 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정보는 큐넷을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죠. 정보보안 계통의 자격증 CISA, CISSP, SQLP, DAP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IT 계통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 참조하시면 돼요. 앞에서 자격증을 보면서 우대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한국사 1급, 2급 커뮤니티를 보면은 한국사 1급을 따야 되나요? 2급 가지고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거든요. 가산점을 차등으로 인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급이면 뭐 3점, 1급이면 5점 차등을 둬서 인정을 하는 것도 있는데 1급만 가산을 해주는 기관들도 아까 보면 있었어요. 그리고 차등을 두지 않고 그냥 몇 점 인정해주겠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고문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스님님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이밍적으로는 한국사 말고 한 건도 없죠. 여기에서 스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채용 모집할 때 채용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어떤 게 인정이 되는지 문의해 보는 게 중요해 보여요. 우리 스님님께서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하실 때 미래의 인생을 고민을 하시면서 조언을 받으려고 글을 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댓글이 NCS 학원 다녀보시면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이 댓글은요, 학원 홍보성 아니면 댓글 알바로밖에 안 보여요. 이런 코멘트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익명이라고 막 그냥 날리고 있잖아. NCS 단기간으로 하기 위해서 학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학원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내가 학원을 다녀야 할 레벨인지 아닌지 맥락 파악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난이도 상으로 보고 있는 금융 영업 지원 분야의 NCS 필기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담보물의 가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볼까요?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은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체 등이 담보대출을 위하여 담보 물건에 대하여 행하는 가치평가를 말한다. 글밥 너무 어렵네요. 2번 담보물의 적격성 심사, 담보 대출액의 결정, 대출 채권의 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담보물건의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가치평가는 주관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은 담보물건의 가치평가는 특정 담보물건의 미래 시장에서의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미래 시장이 아니고요. 현재에서의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4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 정도의 난이도가 상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어느 학원을 갈지 말지, 어느 학원을 추천받아 갈지는 큰 문제로 작용되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LCS는 서술형이 아닌 필기로 치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말로요, 찍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암기 형식에 대한 정보는요, 도찐 개찐이에요. 뭐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학원을 가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학원 측 안내가 신뢰가 안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그 영업하는 것 같은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한번 참관하고 결정을 해도 되는지 역제안해 봐가지고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바래요. 여담으로요, 저는 자격시험을 동영상 강의 보면서 독학으로 취득했거든요. 필기는요 2번 떨어지고요, 실기는 한 번에 붙어가지고 전문 자격을 취득했거든요. 내가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생각되시면은 학원에서 기초 정보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독학으로 할 거면요, 서점으로 잠깐 출퇴근한다 생각하시고 기출 문제에 관련된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내가 독학으로 비벼볼 레벨인가 검증을 해보시면 학원을 다녀야 할지 독학으로 할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니님께서 취업 준비에 관한 감정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왜 설레면서 무섭다는 느낌을 표현했는지 직접적으로는 저도 이 계통이 아니지만서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거든요. 공기업 갈 거예요? 대기업 갈 거예요? 생산직 갈 거예요? 사무직 갈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브랜딩이 되어 있는 회사 네이밍을 보고 양으로 지원서 넣어가지고 후려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부 방식이 주입형이었어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인지를 못한 거,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좀 있고요.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이죠. 슬프지만 결과적으로 쌍방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그렇게 해서 사회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렇게 세상 탓해봤자 나중에는 나만 바보 돼 있더라고요. 정리하면요, 이게 솔루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2곳에서 3곳 정도를 메인 타겟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학습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10곳을 다 잡고 있다가는 환갑되겠어. 이 첨언은 전적으로 최종 입사 전까지만 유효한 솔루션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학습한 노력에 대한 순서로 인사고과가 평가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깨닫는 순간 다시 멘붕이 올 거예요. 바늘구멍을 어렵게 뚫고 회사에 들어가는 것과 뚫고 들어간 그 회사에서 적응을 한다는 문제는 이거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정보들을 참조를 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